프랑스 혁명 사엔드 누들스 10분의 6 제1공화국 1793에서 1799년 1799년 프랑스 제1공화국 녹색은 직접 관리, 연두색은 자매공화국 및 점령된 영토. 국민공회 제1공화국 수립. 국민공회 컨벤션 내셔넬은 179국 2년 9월 20일부터 1795년 10월 26일까지 존속했던 프랑스의 단원제 입법기관. 여러 위원회를 통해 집행권한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행정부의 역할도 담당했음. 1792년 파리 시민이 튜일리을 습격한 8월 10일 사건을 통해 왕정이 무너지면서 입법의회가 법령을 통해 루이 16세의 왕권을 정지시켰음. 새 의회가 수립되기 전 로베스피에르의 제안으로 국민공회라는 명칭을 결정했고 1792년 선거를 실시했음. 국민공회는 회기 2일째인 9월 21일 공화정을 선포하여 왕정을 폐지하고 프랑스 1공화국을 수립했음. 루이 16세를 국가반역죄로 기소하여 이듬해 1월 단두대에서 처형했음. 1795년 11월 2일에 시작된 총재정부가 뒤를 이었음. 국민공회의 참가자로는 자코뱅당의 로베스피에르와 마라, 당통 등이 있음. 국경지역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9월 학살과 상퀼로트의 다소 과격한 활동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국민공회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가 진행되었음. 재산이나 소득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남자에게 선거권이 주어지는 보통 선거가 실시되었으나 기권율이 높았음. 시민들이 겁을 먹고 감히 투표를 하지 못했기 때문. 749명의 새 의원들이 뽑혔고 국민공회가 소집되었음. 국민공회는 1792년 9월 21일 군주제를 폐지하고 다음날 공화정을 선포하므로 프랑스 제1공화국이 수립되었음. 이에 따라 1791년 프랑스 헌법은 불과 1년 만에 폐지됐음. 발미전투의 승리는 시기적절하게도 공화정의 출발에 큰 힘이 되었음. 국민공회는 어려운 상황에서 과업을 수행했음. 파리를 장악하고 꽃뮌을 통제하고 있던 상퀼로트의 압력과도 끊임없이 타협해야 했음. 초기에 국민공회를 지배했던 세력은 160석을 차지한 지롱드파였음. 이들은 공정가격제를 거부하고 경제 자유주의를 선호했음. 도시의 부유한 부르조아 출신인 지롱드파는 비상재판소를 폐지하였고 공화정의 출발로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로 전락한 국왕 루이 16세, 시민 루이의 목숨을 구하려 노력하는 등 온건한 개혁을 선호했음. 루이 16세 처형. 급진화된 혁명 세력이 장악한 국민공회는 혁명의 후퇴를 막고 혁명 성과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루이 16세를 혁명재판에 회부했음. 국왕이 전쟁 때 프랑스 정부와 국민을 배신했다는 증거가 많이 제출되어 1793년 1월 14일 국민공회는 찬성 387, 반대 334로 루이 16세의 사형을 의결. 그러나 찬성 중 26표는 집행유예를 검토해야 한다는 조건부였음. 이 26표를 반대표로 의결하면 찬성 361대 반대 360로 찬반 동수가 되기 때문에 18일 집행유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됐음. 찬성 380대 반대 310로 집행유예 없음으로 의결되었기 때문에 사형이 확정됐음. 1월 21일 2만 명의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루이 16세는 파리의 혁명광장, 현재 콩코드 광장에서 단두대에 처형되었음. 왕의 시신은 즉시 마들레느 묘지에 비밀리에 안장되었음. 왕의 무덤이 알려질 경우에 왕당파의 순례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음. 10월 16일 마리 앙투아네트도 뒤로 손이 묶여 퇴비수레에 태워져 시내를 돈 이후 처형되었음. 국왕에게 사형 투표한 의원들은 국왕살인구로 이후 보복을 받게 됨. 그들은 이후에 왕정복고에서 권좌에 복귀한 왕당파로부터 백색 테러의 표적이 되었기 때문. 1793년 1월 21일 루이 16세의 단두대 처형 장면. 게오르크 하일리히 시베킹의 동판화. 대불동맹 전쟁. 1793년 1월 루이 16세의 처형은 유럽 각국에 충격을 주었고 영국, 스페인, 사르데냐 등을 포함한 11개국이 프랑스 혁명정부를 적대시하며 대불동맹을 결성하였음. 유럽의 군주들은 국왕이 없어도 국가 통치가 가능하다는 불온한 혁명사상이 자국민들에게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했음.
그러기 위해서는 프랑스 혁명정부를 무력으로 굴복시켜야 했음. 근본 제1차 대불동맹은 피트 수상이 이끄는 영국이 앞장섰음. 이는 프랑스가 지난 92년 11월에 벨기에를 침공 후 합병하여 벨기에의 쉘대 강하구를 점령한 것이 영국의 대륙무역의 위협 요소가 되었기 때문. 유럽 군주들에 의해 공공의 적이 되어버린 프랑스 혁명정부는 93년 2월 1일에 영국과 네덜란드에 선전포고를 하였고 제1차 대불동맹 전쟁이 시작되었음. 대불동맹의 군대들도 신속히 움직여 프랑스 국경을 넘었음. 국경 각지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프랑스군이 연패하자 다급해진 혁명정부는 30만 명 모병을 선포하였음. 그러나 이에 반발한 왕당파가 1793년 3월 방대 반란을 일으켰고 반란은 전국으로 확대되었음. 프랑스 혁명군들 중에서도 탈영자가 늘어만 갔음. 프랑스는 벨기에에서 오스트리아와 벌인 전투도 패했음. 프랑스군이 승리한 발미 전투 1792년 9월 20일 호러스 버네이 더 내셔널 갤러리. 공포 정치. 이러한 위기 외에도 지롱드파가 하층민의 식량 위기에 대해 아무런 정책을 취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면서 하층민의 분노가 폭발. 1793년 5월 31일 자코뱅파가 지롱드파를 쓸어버리게 됨 6월 2일 하층민이 지지하는 자코뱅파가 국민공회에서 지롱드파를 숙청하고 권력을 장악. 7월 13일 자코뱅의 지도자이자 저널리스트인 장폴 마라가 샤를로트 코르데에게 암살을 당하는 등 테러리즘도 연발하여 프랑스 정세는 여전히 불안했음. 이런 상황에서 자코뱅파는 독재 정치를 시작. 공안위원회, 보안위원회, 혁명재판소 등의 기관을 통해 공포정치를 실시하여 반대파를 차례로 단두대로 보냈음. 권력을 잡은 로베스피에르는 당통, 에베르, 라부아지에, 카미유 데뮬랭, 리실 두플레시 등 에베르 파와 당통 파를 숙청했고 1793년 7월 농민에 대한 토지의 무상분배 등 자기의 이상으로 하는 독립소생산자에 의한 공화제의 수립을 목표로 했음. 법에 의한 보호와 신체의 자유, 소유의 권리를 담은 긴권선언은 휴지 조각에 불과했음. 자코뱅파는 8월 23일에 국가총동원을 선포하고 징병제를 실시하여 군비를 정돈하고 왕당파의 반란과 대불동맹군에 대해 반격에 나섬. 아시냐의 지불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사형이 선고되었음. 농민과 상인들은 수확과 상품에 대해 신고서를 제출해야 했음. 가택수색과 징발이 빈발했고 밀고자들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했으며 혐의만으로 체포가 가능했음. 1794년 6월에 제정된 일명 프레리알 22일 법으로 인해 법률 조력과 증인신문이 폐지되고 선고는 무죄와 사형, 이 두 가지 판결로 축소되었음.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 오를레앙 공작, 뒤바리 부인, 지롱드파 지도자들이 처형되었고 수많은 반대파와 반혁명 혐의자들이 약식 재판만으로 기요틴에서 참수되었음. 공포정치로 인해 1년여 동안 파리에서만 30만 명이 체포되고 약 15,000명이 처형당했음. 막시밀리앵 드 로베스피에르. 노예제 폐지. 이처럼 프랑스 본토에서는 공포정치가 진행되었지만 한편 산토도밍고, 현재 아이티에서는 1793년 8월 29일 프랑스 본토에서 파견된 국민공회 의원 레제 프리시테 손토나가 노예 제도의 폐지를 독단으로 선언했음. 로베스피에르와 자코뱅파는 1794년 2월 4일 국민공회에서 프리비오즈 16일 법을 통과, 서구 세계 최초의 식민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노예제 폐지를 결의했음. 이렇게 루이지애나, 기아나, 산토도밍고, 현재 아이티, 마르티니크, 과들루프 등 대륙의 광대한 지역에서 흑인법 아래 농장 농업에 묶여있던 흑인 노예는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었음. 이것은 영국에 저항하고 있었던 산토도밍고의 흑인 실력자 투생 루베르티르의 프랑스 복귀를 이끌어내는 등 자코뱅파를 통해 자유와 평등이 실천되었다고 할 수 있음. 1791에서 1804 일어난 아이티 혁명으로 노예제가 폐지되고 아프리카 출신 사람들이 지배하는 최초의 공화국인 아이티가 세워졌음. 테르미도르 반동. 결과적으로 로베스피에르는 국내외의 혼란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의견을 완고하게 관철시켜려 하여 많은 사람들을 단두대에서 처형하는 공포정치를 실시하였음. 로베스피에르는 혁신 정책은 노동자의 지지를 얻었으나
부르주아들과 토지를 얻은 농민들은 혁명이 더 이상 진행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음. 그러나 공포정치가 계속되자 반대파는 1794년 7월 27일 혁명력 2년 측근인 생쥐스트와 함께 참석한 로베스피에르는 국민공회에서 의장 조제프 푸셰, 데르부아와 랑베르 탈리엥, 비오 바렌 등에게 탄핵을 당함. 장내에서 탈리엥 등이 폭군을 타도하자 라는 연설을 하였으며 로베스피에르 파의 체포를 요구하여 오후 3시 로베스피에르, 쿠통, 생쥐스트 등의 체포 결의가 통과했음. 다음 날인 1794년 7월 28일 로베스피에르 등 22명은 자신들이 애용한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함. 이와 함께 자코뱅파는 몰락. 공포정치의 끝. 테르미도르, 서머도어, 란 혁명 때 제정된 프랑스 혁명력 후에 나폴레옹에 의해 폐지 중 11번째 달을 의미. 이 사건으로 인해 프랑스 혁명은 실질적으로 끝나게 되고 시민혁명은 종말을 고했음. 습격당하는 로베스피에르파 진조저프 프란스와 테세어트 1765 CA 1835 진조저프 프란스와 테세어트 1794년 7월 27일 반 로베스피에르파가 프랑스 혁명기 독재자 로베스피에르와 그 일당을 체포하고 쿠데타를 일으킨 장면을 그린 그림이에요. 국민공회군에 의해 체포된 로베스피에르는 다음 날 오후 그가 공포한 법에 따라 재판도 없이 단두대에 올려져 처형됐음. 위키피디아. 총재정부. 로베스피에르가 처형된 후인 1795년에 국민공회는 공화력 3년 헌법을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총재정부를 수립하였음. 이는 5명의 총재가 행정권을, 원로원과 500인회에서 입법권을 갖는 체제로 운영되었음. 하지만 총재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반대파들이 일으킨 반란을 직면하게 되었음. 1795년 10월 5일 반대파가 일으킨 방데미에르 13일 반란, 황당파 반란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장군에 의해 진압되었음. 반대파의 반란을 진압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이후 이탈리아 원정과 이집트 원정을 통해 국민 영웅으로 부상하였음. 반면 총재정부는 당시의 경제, 사회적 불안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며 민심을 잃었음. 혁명력 8년 브리메르 18일에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통령정부. 마침내 나폴레옹은 1799년 브리메르 18일에 쿠데타를 일으켜 총재정부를 전복시키고 통령정부를 수립하여 제1통령의 자리에 올랐음. 프랑스 혁명으로 태어난 프랑스 제1공화국은 나폴레옹에 의해 시작된 프랑스 최초의 제정으로 인해 10여 년 만에 단명하며 막을 내렸음. 또한 나폴레옹이 실각한 후 혁명으로 붕괴된 부르봉 왕조가 부활했음. 프랑스 혁명 7. 나폴레옹 1792에서 1799년 이탈리아, 이집트 원정. 육군 소위, 혁명 발발과 내전. 1785년 16세에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육군 포병 소위로 임관. 불과 4년 뒤인 1789년 프랑스 혁명이 터짐. 나폴레옹은 휴직한 후 코르시카로 귀향하여 의용병 대대의 장이 되었음. 코르시카 의용병대의 대대장이 되면서 이 당시 나폴레옹의 계급은 중령. 1792년 2월 혁명 이후 정부로부터 교회에 대한 재산 몰수가 진행되며 코르시카 성과 나폴레옹의 의용병대에게도 수도원 해산 지시가 내려졌음. 지역 신망이 두터웠으므로 아작시오 수도원에서 병사들과 이에 반대하는 지역 일꾼 및 백사람들 간의 실랑이가 오갔는데 그러던 중 오발 사고로 인하여 부하 소위 1명이 죽게 되었음. 이에 분노한 나폴레옹이 강경 진압을 하고자 코르시카에 주둔하고 있는 프랑스 정규군에게 지원과 탄약 증원을 요청하였으나 지휘관인 마이야르 중령이 이 요청을 거절하고 되려 의용병대 해산을 명령함. 나폴레옹 측은 이 명령을 무시하고 다음 날 아침 의용병들과 교회에 쳐들어가 정문에서 무차별 사격을 가하였고 민간인들이 무차별적으로 죽게 됨. 여기까지도 문제가 많으나 의용병대는 곧 나폴레옹의 통제에 벗어나 상점과 축가를 털며 약탈과 파괴를 하였음. 나폴레옹의 첫 출전이나 다름없던 이 사건은 처음으로 나폴레옹의 지휘 실책을 드러냈을 뿐더러 이 사건으로 당시 코르시카를 주름잡던 파올리에게도 반감을 사게 되었음. 대위 승진, 대불전쟁 참여 1792년. 한편
같은 달인 1792년 2월 프로이센 왕국과 합스부르크 제국, 1526년부터 1918년까지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가문이 통치한 영토와 국가들을 통칭, 이 프랑스를 침공해왔고, 시국이 이렇자 1792년 5월 28일 나폴레옹은 코르시카 의용병들과 함께 파리로 복고하고자 함. 나폴레옹은 휴직 기간을 한참 넘긴 데다 코르시카 의용병대로 머물던 중 앞서 말한 사고도 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복고하면서 신변 보호와 변호 등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나 전쟁과 혁명으로 장교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든 프랑스 정부는 복귀한 나폴레옹을 바로 대위로 임명하고 그해 7월 10일 사포병대대에 배속시킴. 한편 1793년 1월 루이 16세가 처형되자 유럽의 여러 군주제 국가들은 이를 두려워해서 프랑스 전쟁을 벌이게 되었고 프랑스는 홀로 영국, 합스부르크 제국, 프로이센 등의 군사 강국과 맞서게 되었음. 이 와중에 나폴레옹이 몸담고 있던 프랑스 제1공화국 또한 내부의 분열이 심화되고 있었음. 온건파인 지롱드파, 저란딘즈와 과격파인 자코뱅파의 대립이 그것이었음. 1793년 5월 31일 자코뱅파가 지롱드파를 쓸어버리게 됨. 그러자 이에 반발하여 지롱드파가 많았던 리옹, 아비뇽, 님, 마르세유에서 반란이 터짐. 이러한 혼란 속에서 이번에는 툴롱에서 왕당파가 혁명파들을 쫓아내고는 영국군과 스페인군을 받아들인 사건이 발생. 이 사건이 바로 툴롱 포위전으로 이어지게 됨. 마침 그 직전인 1793년 6월 나폴레옹과 그의 가족들은 코르시카의 실력자 파스칼레 파올리와의 의견 대립으로 코르시카를 탈출한 상태였음. 감옥에 갇힌 지롱드 1845년 판화. 툴롱의 왕당파 반란 진압 1793년 장군 승진. 1793년 5월부터 지롱드파 의원이 체포된 이후로 각지에서 왕당파의 반란이 일어났음. 당시 프랑스 해군의 주요 기지이자 항구 도시인 툴롱에서도 이 상황에 휩쓸려 영국 해군을 등에 업은 왕당파가 반란을 일으켰음. 코르시카를 탈출한 나폴레옹은 여기서 포병을 집중적으로 운용하는 전법으로 상륙한 영국군을 몰아내고 반란군을 진압했음. 나폴레옹이 지휘관이 된 데는 기존의 장군, 제독들이 왕당파로 몰려 망명하거나 처형당해 많은 고급 장교보직이 공석이 된 것도 한몫했지만 결정적 계기는 따로 있었음. 그것은 나폴레옹이 대표적 정치군인이었다는 것. 나폴레옹은 자그마치 당시 자코뱅당의 총수였던 로베스피에르와 연이 닿아 있었음. 강철 낙하산 앙시엥 레짐과 거리를 두는 이 스탠스는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옴. 툴롱 포위전 이전의 나폴레옹은 장군은커녕 부대 참모도 아니었고 보케르라는 작은 도시에서 보급대를 이끄는 하급 지휘관이었을 뿐이었음. 이때 나폴레옹은 보케르에서의 저녁 식사라는 짧은 정치 팜플렛을 작성했음. 왕당파와 공화파가 서로 사상 논쟁을 하다가 결국 공화파가 이긴다라는 내용의 이 팜플렛을 나폴레옹이 만든 이유가 혁명에 대한 지지 때문인지 출세 목적이었는지는 알 수 없음. 툴롱 포위전이 벌어지는 1793년은 로베스피에르의 공포 정치가 극에 달한 시기였기 때문. 하지만 이 팜플렛을 보고 감탄한 인물이 등장했으니 오귀스탱 드 로베스피에르 1763에서 1794, 즉 막시밀리앙 드 로베스피에르의 동생이었음. 이 오귀스탱 드 로베스피에르가 나폴레옹의 정치적 후견인이 되어줌. 한편 이때 마르세유와 툴롱 지역의 파견 의원은 코르시카 출신으로 나폴레옹과도 이전부터 안면이 있었던 앙투안 크리스토프 살리세티였음. 당시 로베스피에르 파벌, 즉 산악당 소속이었던 살리세티는 포병대 지휘관이 부상당하자 그 자리에 나폴레옹을 천거해서 낙하산으로 꽂아줌. 툴롱 포위전에서의 나폴레옹은 비록 총사령관이 아닌 포병지휘관으로 아직 영관급에 불과했지만 엄청난 열의를 가지고 보급과 훈련 등 포위군의 총체적인 개선에 나섰음. 전술적 재능 역시 본격적인 첫 전투인 이때 이미 발휘되어 해안가에 분산된 반혁명 연합군 방어선의 약점을 간파하고 포병대를 해안에 전진 배치해 연합군 함대를 봉쇄하는 데 성공했음. 그러나 포위전을 총지휘한 혁명군 사령관들은 군사적 자질이 아니라 정치적 충성도에 의해 임명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나폴레옹의 활약을 궁극적인 승리로 이끌어낼 능력이 없었음.
첫 번째 사령관인 카르토는 화가였으며 연합군 요새에 대해 무모한 보병 돌격을 감행하다 실패했고 결국 오귀스탱 로베스피에르라는 든든한 연주를 가진 나폴레옹이 그를 비난하는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자 소환되었음. 교체된 사령관은 도페 장군이었음. 그는 젊은 시절 잠깐이나마 군대 경험은 있었지만 그건 10대 시절의 일이었고 그의 직업은 내과 의사였음. 그는 최음제나 일종의 기치료법 같은 걸 주로 시술했고 심지어는 피공포증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던 걸 보면 돌팔이 의사였던 것으로 보임. 역시나 정치적으로 안전한 인물이기 때문에 임명되었으나 역시나 군사적 재능은 전무했고 임명된 지 며칠도 지나지 않아 질병을 이유로 사임했음. 마지막으로 임명된 뒤고미의 장군은 직업 군인이었으며 나폴레옹의 능력과 그가 제시한 작전을 인정하고 파리의 혁명정부에 추천서를 보내주었으므로 나폴레옹은 툴롱 포위전을 사실상 지휘하게 됨. 사실 이전 지휘관들이 무능했던 것은 나폴레옹에게는 천운이었는데 이로 인해 그의 능력이 상대적으로 돋보였고 그의 계급보다 더 많은 실권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그의 공적을 인정받아 불과 몇 달의 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승진할 수 있었기 때문. 이후 나폴레옹의 전략이 맞아들어가서 그가 배치한 포대의 포격을 버티지 못한 연합군은 결국 혁명군의 포대를 파괴하려 무모한 공격을 시도하다 실패하고 오히려 역공을 가한 혁명군에게 툴롱을 점령당하게 됨. 영국 해군은 대부분 도망가는 데 성공했으나 영국 육군과 스페인, 이탈리아군은 대부분 항복하여 포로로 잡히게 됨. 이후 혁명군이 미처 도망가지 못한 왕당파를 학살하였는데 나폴레옹은 이에 참여하지 않았음. 한편 포위전 승리의 공로로 나폴레옹은 장군으로 진급할 수 있었음. 이후 오귀스탱 로베스피에르는 파리 수비 사령관을 제안했으나 나폴레옹은 이를 거절하고 이탈리아 방면 포병 사령관을 맡았음. 테르미도르 반동 1794년 국민공회 몰락. 그런데 여기서 정치적 대격변이 벌어지는데 테르미도르 반동이 일어나서 국민공회가 몰락한 것, 오귀스탱 드 로베스피에르는 형인 막시밀리앙, 동료인 생쥐스트 같은 이들과 단두대로 갔고 나폴레옹은 자기가 자코뱅이 아니라고 변명해야 하는 처지로 몰렸음. 이때 한 발 더 빠르게 움직였던 살리세티는 나폴레옹을 자코뱅주의 혐의로 감옥에 집어넣었음. 나폴레옹의 부하들은 나폴레옹에게 탈옥을 권유했으나 나폴레옹은 좀 더 기다리는 쪽을 선택했음. 그리고 투옥된 지 2주 만에 살리세티에 의해서 풀려남. 하지만 목숨만 건진 상황이었고 이탈리아 방면군으로 돌아갔지만 단지 부대 참모로 왕따를 당하는 처지였음. 자코뱅 문제는 이후에도 꾸준히 남아서 코르시카 원정군 참여 요청을 해봤으나 거절당했고 방대 전쟁 진압에 참여하라는 정부의 요청은 나폴레옹이 거절하면서 나폴레옹은 직위 해제당함. 참고로 방대 지방은 가장 대표적인 광당파 세력으로 이 지역에 반란은 나폴레옹이 황제가 된 이후는 물론이고 나폴레옹이 100일 천하로 재집권한 시기까지 이어졌음. 바라스와의 인연. 이 상황에서도 나폴레옹은 인맥을 만드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툴롱 포위전 이후 왕당파를 학살했던 대표적인 장군 중 하나이자 테르미도르 반동을 주도하여 실권을 잡은 권력자 바라스였음. 알려진 대로 바라스는 훗날 나폴레옹의 아내가 되는 조제핀의 내연남이었음. 이 시기에 나폴레옹은 형 조제프의 처제인 대질의 클라리와 약혼한 상황이었음. 하지만 그는 바라스와의 관계를 위해 혹은 진정으로 조제핀을 사랑해서였는지는 모르지만 조제핀과 결혼하게 되면서 클라리와 파혼하게 됨. 클라리는 이후 장바티스트 베르나도트와 결혼해서 스웨덴 왕비가 됨. 이탈리아 화가 안드레아 아피아니가 그린 조세핀. 사진 위키피디아. 방데미에르 13일의 왕당파 반란 1795년 진압. 이런 나폴레옹을 복권시킨 것이 바로 방데미에르 13일 사건임. 1795년 9월 아르투아 백작이 영국 육군과 해병대, 망명 귀족의 병력을 포함하여 약 3,000여 명을 이끌고 프랑스에 상륙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에 고무된 친가톨릭 반혁명 왕당파들이 파리로 몰려들었고 왕당파 시위대는 3만까지 그 숫자가 불어나게 됨. 뒤에 당시 중앙정부는 방대 전쟁 진압에 효과적으로 대처했다고 평가를 한 장 프랑수아 드 문우를 진압사령관으로 임명했으나 당시 파리의 병력은 5,000이었고 문유는 이 상황이 어렵다고 본 것인지 원래 왕당파 성향이었는지
타협안을 제시하고 미적거리는 모습을 보였음.